은호야, 네가 내 친구 딸이었구나. 재수 씨 정말 죄송합니다. 고성이 그 여자 천벌을 내릴 거예요. 오늘은 죽은 지은호의 양아버지 정체가 밝혀지고 정순이가 자기 딸을 지키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강호, 너 이게 무슨 돈이야? 네 방에서 왜 이런 돈이 나와? 너 이 녀석 어디 가서 도둑질이라도 하고 다닌 거야? 지강호의 방에서 돈 가방을 발견한 정순이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아들 녀석이 철이 들어가게 일도 돕고 정신 차리고 사나 했더니만 무슨 사고를 친 것이 틀림없다 생각했죠. 아, 엄마 내가 뭐 맨날 사고만 키고 다니는 줄 알아? 나 옛날에 한심했던 지강호 아니야. 이 돈은 내가 떳떳하게 받아온 거야. 우리가 정당하게 받아도 되는 돈이라고. 이거 그 여자가 주고 간 돈이야. 지은호 키워준 값이래. 지은호네 친엄마 완전 부자인가 봐. 어떻게 5억을 주냐? 안 그래도 이 돈 엄마한테 주려고 그랬어. 뭐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이 돈을 그 여자한테 받아왔다고? 지강호 너 미쳤니? 엄마는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엄마 너무 꽉 막혔네. 내가 그래서 엄마한테 말 안 한 거야. 이 돈 돌려줄 생각하지 마. 우리도 누나 덕 좀 보면 안 돼? 뭐 잘못됐어? 지금은 우리 집이 망해서 지은호가 고생 좀 했다지만 그 전까지는 그래도 엄마랑 아빠가 지은호 키워준 값이 얼만데. 우리 이 돈 받아도 돼? 아니 난 받을 거야. 엄마는 내가 가게에서 얼마나 무시당하는지 모르지. 그 자식들이 나를 얼마나 한심하게 보는지. 나 진짜 자존심 상했었는데 이 돈 5억으로는 우리 전셋집 구하고 또 5억 더 받으면 그 돈은 내가 사업하는 데 좀 쓸게. 지은호는 아마 착해서 그러라고 할 거야. 엄마는 갈비로 대박 났잖아. 종업원은 따로 구해. 나도 이제 사장님 소리 좀 듣고 살게. 아이고 이 머저리야 일을 어째. 너 이 돈이 무슨 돈인 줄 알아? 네가 이 돈을 받으면 은호가 그 여자한테 간을 떼어줘야 한다고. 네 누나 간이식 안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네가 이 돈을 받아와. 이리 내놔 당장 돌려주게. 싫어. 절대 못 줘. 지강호는 돈 가방을 끌어안았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큰 돈에 지강호는 정신이 홀려버리고 말았죠. 누나가 간이식 안 한다고 했나 본데. 그거 엄마가 계속 반대해서 그런 거 아니야. 막말로 누나도 그랬었잖아. 만약에 내가 아픈 거였으면 엄마가 간 주지 말라고 했을 거냐고. 누나가 간 안 주면 그 쌍둥이 죽는데. 지은호는 착해서 엄마가 반대 안 하면 간 줄 거야. 어차피 줄 건데 돈이라도 받아 챙기는 게 뭐가 나빠. 그 여자가 지은호한테 간이식하라고 말만 잘해주면 5억 더 준다고 했단 말이야. 이 돈 내가 다 쓰겠다는 거 아니야. 지은호도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좋은 집으로 이사 가야지. 엄마 내가 누나한테 진짜 잘할게. 엄마한테도 잘하고. 나 정말 한 번만 도와줘. 응? 정순이는 가슴이 찢어졌는데요. 강호야 너 정말 왜 그래? 네가 이 돈 받은 거 알면 네 누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어. 너 이러면 누나 팔아먹는 거밖에 안 돼. 어떻게 그 돈을 받아? 네가 그러고도 내 아들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네 누나는 절대 간이식해주면 안 돼. 너 그 여자가 얼마나 못 되쳐먹은 악마인지 모르는구나. 그 여자는 친엄마 자격도 없어. 벌써 은호랑 이야기 다 끝났어 이놈아. 그 여자가 네 누나를 버렸는데 그걸 속이고 간을 빼앗으려고 몰래 나타난 거야. 건강검진하면서 간이식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보고 자기가 친엄마라고 밝혔단다. 그거 아니었으면 네 누나 평생 모른 척하며 살았을 거야. 너 그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여자인 줄 알아? 우리 가게에도 찾아와 협박했었어. 네 누나 평생 고통스럽게 해주겠다고. 이 엄마를 협박까지 했었는데 네 누나가 끝까지 거절하니 너한테 돈을 건넨 거라고. 뭐? 엄마 그게 정말이야? 지강호는 전혀 몰랐던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은호 불쌍해서 어떻게 해. 우리 누나가 얼마나 착한데 그걸 속이고 간을 빼앗으려고 했어. 거짓말 안 했으면 누나가 분명히 간이식 해줬을 텐데. 엄마 누나가 내가 이 돈 받은 거 알면 어떻게 하지? 안 그래도 내가 저번에 누나한테 얼마나 상처 줬었는데. 내가 그 여자한테 이 돈까지 받은 거 알면 아마 나 안 보려고 할 거야. 정순이는 지강호의 어깨를 붙잡았는데요. 네가 이 돈 받은 건 엄마랑 강호 너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인 거야.
네 누나가 절대 알아서는 안 돼. 엄마가 이 돈 돌려주고 올 거니까 너는 모르는 거야, 알았어? 지강호를 단도리한 정순이는 지은호가 볼세라 돈 가방을 서둘러 닫았습니다. 이걸 어디에 둔담? 지은호가 돌아오기 전 돈 가방을 꽁꽁 숨겨 지강호의 침대 밑에 숨겨두었지만 잠이 오지를 않았죠. 너무나 분하고 자신의 집에 있는 5억이나 되는 큰 돈 가방이 무서웠습니다. 이 무서운 여자가 결국 우리 강호한테까지 접근했어. 은호가 끝까지 거절하면 대체 무슨 짓을 하려 들지 몰라. 내가 그 여자를 직접 찾아가서 머리채를 잡았는데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던 여자인데 이대로는 안 돼. 내 딸은 내가 지켜야 돼. 내가 진짜 은호 엄마야. 은호야, 엄마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굳은 다짐을 끝낸 정순이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는데요. 그리고 낮이 되자마자 돈 가방을 집어들었죠. 고성이 그 여자 가족들한테 이 사실을 다 알려야겠어. 버린 딸간을 빼앗으려는 인간 말종. 가족들한테 이 사실을 다 알려도 고성이 네가 당당할 수 있을지 한번 보자. 정순이는 고성이와 갤러리를 인터넷에 검색하여 뉴스 기사를 찾았습니다. 세상에, 슈홀츠 대표 부인. 결혼 기념일을 맞아 수억 원을 기부를 해? 이 뻔뻔한 것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고성이 결혼 기념일이 우리 은호를 내가 데려온 날이었어. 그날은 은호 생일이잖아. 정순이는 은호를 생각하자 가슴이 너무나 아파왔습니다. 은호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고성이의 뒤를 밟아 집에 찾아갈 새도 없었습니다. 정순이는 바로 박진석의 회사 슈홀츠로 직행했죠. 하지만 안내데스크에서 정순이의 발걸음은 막히고 말았는데요. 저 박진석 대표님 만나러 왔습니다. 약속이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 꼭 만나야 됩니다. 박진석 대표님 부인 고성이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손님. 약속이 되어 있으신 게 아니시라면 대표님은 만나실 수 없습니다. 안내데스크에서는 정순이를 잡상인 취급하며 내쫓으려 했고 보안 요원을 불렀죠. 정순이는 보안 요원의 손에 양팔이 잡혔는데요. 이거 나요. 내가 박진석 대표님을 꼭 만나야 한다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딸을 위한 정순이의 외침은 대표실까지 닿지 않았죠. 그렇게 정순이가 건물 밖으로 쫓겨나려던 그 순간 한 인물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장 멈추세요. 제 손님입니다. 보안 요원에 의해 끌려나가던 정순이를 다행히도 박성재가 발견한 것이었죠. 괜찮으세요? 은호 어머님이시죠? 어머님이 저희 회사엔 어쩐 일로 오셨어요? 박성재는 정순이를 부축하며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주었습니다. 가방이 제법 무거웠죠. 아니,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들고 오신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님. 우리 은호 아시는 분이세요? 나 이 회사 대표님을 만나야 해요. 꼭 만나서 해야 될 말이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는 있는데 혹시 어떤 일 때문에 그러세요? 박진석 대표 부인이 우리 아들한테 돈 가방을 주고 갔어요. 들고 있는 그 가방, 그거 5억이에요. 우리 딸간을 빼앗아 가려고 내 아들한테까지 접근을 했는데 우리 딸 지켜야 해요. 이러다 그 여자가 우리 은호를 강제로 수술실에 끌고 가게 생겼다고요. 너무나도 억울하던 정순이는 사정을 이야기하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은호 어머님, 일단 진정하세요. 제 사무실로 가셔서 차 한 잔 드시면서 자세한 이야기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알아야 되는 일 같아서요. 박진석 대표님, 그분이 저희 아버지 되십니다. 박성재는 정순이를 부축하여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너무나도 흥분한 정순이를 달래기 위해 따뜻한 차를 부탁했죠. 드세요. 진정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차예요. 박성재 덕분에 정순이는 안정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진정이 되고 나서 정순이는 이 돈가방에 대하여 털어놓을 수가 있었는데요. 은호 후배 친어머니가 그분이었다고요? 그럴 수가. 새어머니는 한 번도 가족들한테 그런 사실을 터놓은 적이 없어요. 우진이가 은호 후배랑 쌍둥이였다니. 그것도 모자라 새어머니가 간을 빼앗으려고 했다니. 고성이의 실체를 알게 된 박성재는 충격적이었지만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진아, 나야. 형이 너무 오랜만에 전화했는데 뭐 좀 하나 확인할게. 너 지금 병원이니? 간 이식 수술할 예정이야? 공여자는 네 쌍둥이 지은호고. 형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나를 속였어. 은호한테 간을 빼앗아서 구차한 목숨 더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더 이상 엄마가 하라는 대로 못하겠어. 형이나 좀 도와줘. 제발 엄마 좀 말려줘. 우진아 형이 차 보낼 테니까 당장 형 사무실로 와. 박성재는 전화를 끊고 정순이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은우 어머니 죄송합니다. 동생이 아픈데 저도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은우 후배한테 들어서 친어머니를 찾았다는 거랑 간이식 이야기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제 새어머니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는데 좀 기다려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박성재가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은 이지혁이었죠. 지혁아, 지금 은우 후배 어머니 내 사무실에 계셔. 은우 후배가 찾았다던 친어머니가 내 새어머니라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분이 그렇게 끔찍한 짓을 하셨을 줄이야. 너 저번에 은우 후배랑 같이 고아원에 간다고 하지 않았어? 혹시 뭐 증거라도 찾은 게 있어? 고성이를 정면으로 마주치고서도 박성재의 새어머니인 줄 몰랐던 이지형마저 크게 놀랐습니다. 그분이 성재 네 새어머니라고? 그 완벽하지만 차갑다던 그분? 은호 후배 버려진 게 맞아. 고아원 가서 증거 신분증 사본까지 다 찾아왔어. 안 그래도 은호 사무실에 계속 와서간 내놓으라고 협박하는데 미치겠다. 은호가 매일 울어 은호 보고 살인자란다. 간을 안 주면 은호가 지 오빠 죽인 살인자라는데 어찌나 그렇게 뻔뻔한지. 그 여자가 네 새어머니라니. 숨겨둔 실체가 이거였네. 이지혁에게 확인까지 끝났겠다. 더는 기다릴 것도 없었습니다. 은호 어머니 가시죠. 아버지께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정순이는 돈 가방을 직접 들고 씩씩하게 걸어갔습니다. 박성재가 회장실 문을 열자 박진석은 두 눈을 동그랗게 떴죠. 성재 네가 보고도 없이 무슨 일이냐? 그리고 박성재 옆에선 작지만 강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재수 씨. 박진석은 정순이를 알고 있었죠. 정순이의 남편은 과거 잘나가는 사업가였습니다. 비록 부도로 인하여 사업이 망하고 나락의 길로 떨어지긴 했지만 죽기 전까지 입양딸에게 진심을 다했을 만큼 여러모로 인망이 두터웠죠. 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었지만 박진석은 정순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성재 네가 어떻게 이분을 모시고 온 거냐? 재수 씨 맞습니까? 그간 도대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제가 그동안 얼마나 찾았는데. 친구놈 죽고 나서 어떻게라도 돕고 싶었는데 찾을 수가 있어야지요.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지만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래, 그간 격조하셨는지요? 박진석은 정순이를 자리로 모셨습니다. 오랜 인연을 만났다는 반가움이 얼굴에 보였죠. 하지만 정순이는 박진석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인터넷에서 고성희의 남편 사진을 찾았을 때부터 박진석을 알아보고 온 것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진석 씨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힘들었지만 그래도 내 힘으로 두 아이 잘 키웠습니다. 괜찮아요. 정순이의 남편이 떠난 후 20년 만에 만난 두 사람이지만 해후나 나누고 있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진석 씨 오랜만이지만 내가 반가워할 수가 없네요. 이거 돌려드리려 왔습니다. 이게 뭔지. 정순이가 테이블에 올려놓은 가방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지퍼가 닫혀 있었기에 박진석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묵묵히 정순이의 말을 기다렸죠. 진석 씨도 잘 아시죠? 우리 첫째 딸 은호. 그럼요 알다마다요. 은호는 잘 컸습니까? 은호가 피아노 연주를 참 잘했었는데 말입니다. 피아니스트가 되었나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남편 사업 망한 뒤에 피아노는 근처에도 못 갔지요. 박진석은 안타까움에 침묵했습니다. 정순이의 말은 이어졌죠. 하지만 우리 은호 잘 컸습니다. 가난한 엄마 밑에서도 씩씩하게 착하게 큰 아이예요. 네 참 대단하십니다. 남의 딸을 내 딸처럼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말입니다. 박진석은 지은호가 입양딸이었던 것도 잘 알고 있었죠. 제가 그 아이의 대부가 되어주기로 했는데 뭐 하나 해준 게 없다니. 이제라도 제가 은호를 꼭 돕고 싶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이야기가 쉽겠네요. 진석 씨가 우리 은호를 아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부탁 외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은호가 얼마 전에 친엄마를 찾았는데 그 친모라는 여자가 자기 딸을 버려놓고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며 간을 내놓으라 했답니다. 거절하니 은호 동생한테 돈 가방까지 건네며 간을 빼앗아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돈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지금 세어보세요.
5억에서 단 한 푼도 틀림이 없을 테니 말이에요. 그 여자한테 직접 찾아가서 경고했는데도 역으로 내 딸을 협박하니 나도 이럴 수밖에요. 아니 그런데 왜 이걸 저한테? 박진석은 정순이가 하는 말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요. 자신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건지 의아했죠. 하지만 정순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고성이 그 여자한테 이 돈 꼭 전해주세요. 그리고 옛 정을 생각해서라도 그 여자 더는 우리 은호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해주시고요. 정순이는 당당히 돈가방을 돌려주고 자리를 떠났고 박진석은 눈앞에 있는 돈가방을 보며 박성재에게 물었습니다. 성재야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들은 게 맞니? 박진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엄마가 버린 딸한테 간을 내놓으라 협박하며 돈까지 건넸다는데 내가 들은 게 맞아? 박진석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아내가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아니 무슨 오해가 있었던 거 아니냐? 네 엄마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게 무슨... 박진석은 애써 부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성재의 표정은 단호했는데요. 아니에요 아버지. 은호 어머님 하신 말씀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박성재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과 분노가 담겨 있었죠. 아버지가 아시는 어머니는 진짜가 아니에요. 모두 계획된 연극이었다고요. 박성재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절대 계획될 수 없는 우연의 상황에서 새어머니를 만나 믿음을 가지셨다고 하셨지요? 모성은 속일 수가 없는 거라고요. 박진석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고성이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여자가 보여준 눈물과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진실되어 보였었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아버지. 박성재의 단호한 목소리가 박진석의 기억을 깨뜨렸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진이 오고 있습니다. 병원에 있던 거 제가 불렀어요. 충격에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키던 박진석은 한우진을 기다렸습니다. 박진석의 손은 떨리고 있었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기에 한우진의 증언이 필요했는데요.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회장실의 문이 열리고 창백한 얼굴에 한우진이 들어왔습니다. 한우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힘겹게 걸어왔죠. 회장님, 성재형 말 전부 사실이에요. 저는 다 기억나요. 엄마가 유라를 어떻게 버렸는지. 한우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죽은 아이로 만들었던 그 애한테 간을 빼앗아 저한테 주겠대요. 한우진은 자책감에 몸을 떨었죠. 저를 이 회사 회장 자리에 올리겠다는 말도 안 되는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한우진은 고성이가 자신에게 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회사를 물려받아야 한다는 말, 회장이 되어야 한다는 말들이 이제는 너무나 끔찍하게 느껴졌죠. 회장님 아니 아버지. 제발 어머니가 유라 제 동생한테 손대는 일 없게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한우진은 박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가 죽는 걸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엄마 때문에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어요. 한우진의 절규는 박진석의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박진석의 안에서 고성이를 향한 모든 믿음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는데요. 박진석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죠. 고성이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인간의 인두껍을 뒤집어 쓰고 어떻게 자식한테 그런 짓을 해. 당신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인간이냐고. 이 무서운 여자야. 박진석의 온몸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죠. 당신 같은 여자를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엄마 자리에 놔둘 수는 없어. 박진석은 고성이가 저지른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거짓된 얼굴로 얼마나 더 무서운 짓을 꾸미려고. 고성이의 실체를 알게 된 박진석은 충격과 분노 앞에서도 아버지였습니다. 박진석은 모든 걸 참아내고 무릎 꿇은 한우진을 품에 안았죠. 우진아 미안하다. 박진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애비가 되어 아들 자식 아픈 것도 몰랐다니. 이 애비가 미안하다 미안해. 박진석은 한우진을 꽉 껴안았습니다. 네 쌍둥이한테 간을 빼앗았다는 죄책감 같은 거 느낄 필요 없어. 박진석은 한우진의 등을 토닥였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는 내가 살릴 거니 걱정하지 마라. 자식들에게는 이처럼 든든한 아버지였지만 배신당한 부인에게는 피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박진석의 눈빛은 차갑게 변해 있었죠. 자신을 배신하고 자식을 배신한 대가. 그 대가를 철저히 치르게 해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지체 없이 비서에게 명령했죠. 고성희에 대해 모든 걸 조사해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전부. 박진석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순순히 이혼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박진석은 지은호를 죽일 뻔했던 보육원 방화 사고를 떠올렸죠. 정말 고성희가 자식을 죽이려 했던 것이라면 수십 년이 지났어도 그 죄를 처벌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성희의 전 남편이 사고로 죽었다는 것마저 의심스러웠습니다. 자식도 죽이려고 한 여자가 남편이라고 해서 죽이지 못할 이유가 없었죠. 박진석은 모든 진실을 밝혀낼 작정이었습니다. 화려한 날들. 박진석의 천벌로 고성희가 드디어 반성이란 걸 하게 될 수 있을지, 눈물로 지은호 앞에 참여할 수 있을지 지켜보며 리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